아버지는 로맨티스트. 아버지 36세, 어머니 26세의 좀 늦은 나이에 본 첫딸이기에 두 분 모두 나에 대한 애정이 깊으셨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아버지는 어머니와 함께 나를 시키는 일로 하루의 피로를 잊으셨다고 한다. 아기가 방실방실 웃는 모습을 보기 위해 가끔 이상한 표정을 지어 관심을 끌기도 하셨다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집안이 떠나가도록 울어 부모님을 당혹스럽게 했다고 한다. 이때다 싶은 아버지는 건너방으로 뛰어들어가 사진기를 가져와서 내가 우는 모습을 찍으며 즐거워하셨단다. 아버지는 내가 첫돌이 될 때까지 나의 성장 과정을 놓치지 않고 사진으로 기록해 두려고 하셨다. 어머니가 들려주신 젊은 시절의 아버지는 로맨티스트였다. 온종일 울며 어머님을 괴롭힌 내 곁에서 피곤에 지쳐 잠든 어머님의 모습을 아버지는 한 편의 시로 적어 책상에 몰래 올려두고 출근하신 적도 있었다니, 젊은 시절의 아버지는 요즘 젊은이들의 식으로 말하자면 닭살스러운 애착가였던 듯하다. 외가는 충북 옥천에서 첫 번째로 자가용을 소유했을 만큼 부잣집이었다. 외할아버지의 사업은 나날이 번창해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교동 작은 아씨로 불리며 성장했다. 어머니는 대학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여성의 교육에 대한 보수적인 외할아버지의 반대로 결국 배화여고를 졸업하고 잠시 교편 생활을 하셨다. 결혼을 하기 전까지 어머니는 외할아버지와 함께 제법 규모 있는 큰 살림을 관리하면서 외할아버지의 사업을 도왔다. 주변에서 홍기가 늦어진다고 걱정할 무렵 하루는 정보국에 근무하던 어머님의 친척 오빠가 아버지와의 맞선을 제안했다. 대구 사범학교 선배인데 청렴하고 강직한 사람으로 지금은 군소령으로 있다며 외할머니께 어머니의 맞선을 적극 권유했다. 6.25 전쟁에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족 모두 부산으로 피난가 있을 때고 어수선한 시절이었지만은 외할머니께서는 나이가 꽉 찬 딸의 홍기가 무엇보다도 걱정이었다. 외할머니의 추진으로 전격 성사된 맞선은 가족이 세를 들어 살던 영도의 집에서 이루어졌다. 어머니는 집에 찾아온 아버지를 보는 순간 첫눈에 어떤 예감 같은 걸 느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어머니는 그날의 인상을 이렇게 표현하셨다. 치마를 벗고 계시는 뒷모습이 말할 수 없이 든든해 보였어요. 사람은 얼굴로는 남을 속일 수 있지만 뒷모습은 남을 속이지 못하는 법이니까요. 그 몇 번 만나뵈니 그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소박하고 믿었고 정다운 분이세요. 첫 만남부터 아버지를 마음에 두고 있던 어머니와 달리 외할아버지는 아버지를 못마땅히 여기셨다. 가난한 군인에게 귀한 딸을 시집 보낼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하지만 외할아버지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결혼식을 강행했다. 결혼 후 아버지는 지방칸 변변치 않은 자신을 믿고 따라준 어머니에게 두고 고마워하셨다고 한다. 어머니는 이따금 나와 근영에게 두 분의 젊은 시절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는데, 박봉인 군인에게 시집와 새빵살이를 전전하면서도 어머니는 정말 행복했다고 회상하셨다. 특히 어머니가 아버지 숙소를 찾아가시는 날의 일화는 정말 로맨틱했다.
결혼식을 올린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51년 1월 중공군이 서울로 재침범하고 시민들이 다시 남쪽으로 피난하는 다급한 상황에서 어머니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험한 길을 나섰다. 아버지가 속한 군대가 정선에 주둔할 때였는데 어머님은 공비들이 출몰하는 지역을 피해가며 어렵게 먼 길을 가야 했다. 연락병을 통해 어머님의 방문 사실을 하루 전에 들은 아버지는 반가운 마음을 누리며 애써 담담한 얼굴로 어머님을 맞이했다. 그날 밤 아버지의 숙소에 들어선 어머니는 한쪽에 개켜져 있는 깨끗하고 손질된 이불보와 벽앤잎에 의아한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 주민들이 피난을 간 마을의 작은 민가에 숙박하고 있는 터라 친구가 형편없으리라고 예상했는데 이불 하나만은 예외였기 때문이다. 어머님은 쑥스러운 마음을 누르고 조심스레 물었다. 누가 이렇게 정성껏 이불을 손질해 놓았을까요? 아버지는 어쩌건지 씩 웃기만 할 뿐 대답이 없었지만 그 태도가 아무래도 본인이 그랬다고 고백하는 것 같다고 한다. 전시 상황에 다른 이에게 이불 손질을 부탁할 수도 없을 거야.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온 아내에게 더러운 이불을 내어주고 싶지 않으셨겠지. 밤새 어설픈 솜씨로 뜯어진 곳을 꿰매고 손질하셨을 네 아버지를 떠올리면 가슴이 참 따뜻해져. 그 말을 하는 어머님의 입가에 한참이나 미소가 걸려 있었다. 가난한 군인의 아래로 살면서 몸은 고되지만 마음고생은 하지 않도록 네 아버지가 세심하게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 나중에 그네와 근영이의 결혼 상대자도 첫째로 마음이 믿음직한 사람이어야 해. 서로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큰 행복이니까. 아버지와의 만남을 묻는 내 질문에 추억을 되새기던 어머니는 사람을 선택할 때의 기준이 돈이나 조건, 외모가 되어서는 안 되며 믿음과 신뢰가 우선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조건이란 쉽게 변할 수도 있지만 서로가 믿고 아끼는 마음이 바탕이 되면 어려운 상황도 흔들림 없이 헤쳐나갈 수 있어. 이는 곧 어머님 당신의 선택한 삶이기도 했다. 어머니는 장롱 위에 작은 상자를 올려두곤 하셨는데 그 안에는 아버지가 보낸 편지들이 담겨 있었다. 두 분이 주고받은 편지는 상자 하나를 채우고도 남았다. 전시 상황일 때 결혼을 했기 때문에 부모님은 따로 신혼여행을 가지 못했다.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아버지는 군으로 복귀해야 했기 때문에 먼 곳에 홀로 두고 온 아내가 내내 마음에 걸리신 듯 했다. 아버지는 대구로 가는 연락병을 통해 어머니에게 안부 편지를 보내곤 하셨다. 그럴 때마다 곁에 있던 예수 이모가 어휴 또 연애 편지 하냐 하며 장난을 쳤는데 어머니는 얼마나 남성다운 다정한 편지인데 하며 아버지를 두드라곤 해서 예수 이모의 놀림을 받았단다. 전시 상황이 유엔군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을 때 아버지는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해 사단을 따라 강릉에 계셨다. 어머니는 이때 두 번째로 아버지를 만나러 가셨다. 대구, 포항, 영덕, 울진, 삼척, 묵호를 지나 강릉에 이르기까지 아버지를 찾아가는 길은 고달팠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애틋하고 설레셨을까. 언젠가 어머니가 강릉에서 머문 이 일주일이 당신의 생에서 가장 행복한 한때였다고
회상하는 걸 들은 기억이 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감겨오는 경포대 해안선을 따라 두 분이 산책을 나서곤 했는데 아버지는 조개 껍질을 주어 어머니에게 내밀기도 하셨고 간혹 손을 꼭 잡아주기도 하셨단다. 어머니는 이분에게도 이토록 다정한 면이 있구나 하고 적지 않은 감동을 받으셨단다. 강릉에서 대구로 돌아오고 얼마 후 아버지에게서 편지가 왔다. 그 속에는 시 한 편이 들어있었다. 춘 3월 소묘. 벚꽃은 지고 갈매기 너울너울. 거울 같은 호수 나룻배 하나. 경포대 난간에 기대인 나와 영. 노송은 정정, 정자는 우뚝. 복숭아꽃 술을 놓아 그림이고야. 여기가 경포대냐 고인도 찾더라니. 거기가 동해냐 여기가 경포냐. 백사장 푸른 솔밭 갈매기 나르도다. 춘삼월 긴긴 날에 때 가는 줄도 모르도다. 바람은 솔솔 호수는 잔잔. 저 건넌 봄사장에 갈매기 떼 날아가네. 우리도 룰을 저어 누벼볼까나. 1951년 4월 25일. 어머니는 이 시를 읽으며 언제나 신혼초가 생각나 즐겁다고 하셨다. 어린 우리 앞에서 이 시를 암송하신 적도 있는데 근영이의 눈빛이 유난히 반짝였다. 어머님의 사랑 이야기에 푹 젖어 있는 모습이었다. 아버지는 내가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을 때도 자주 편지를 보내주셨다. 그 편지 안에는 가족의 소식이 아주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었다. 아버지의 편지를 읽다 보면 한편의 수필을 읽는 것 같았다.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 아버지의 편지를 기다리곤 했다. 아버지는 가족에 대한 애정 표현을 말보다는 그림이나 시, 편지로 하셨다. 겉으로는 냉정하고 엄격해 보이셨지만 알고 보면 참 로맨틱한 분이셨다. 어머님의 초상화를 그려 선물하시거나 시로 마음을 표현하시는 등 마음이 참 따뜻하고 다정하셨다.